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반세기 전에 살아왔던 이야기 한 토막을 남기려고 합니다. 저는 53년 전인 1966년에 9월에 만기 전역을 4개월 앞두고 월남전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해 가을에 천막으로 가려진 군용 트럭에 실려 38선을 경계에 둔 강원도 화천군 옴리 월남 훈련장에 고달픈 특수훈련을 받았습니다. 유교 훈련과 함께 정글전에서 살아남기 위한 담력 훈련 등 6주간의 강훈련이 계속되자 날만 새면 탈영병이 속출하는 피나는 훈련을 마치고 6주 후 춘천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수송 중에 오롱차게 불러대던 군가는 춘천역 광장에 들어서자 춘천 여중학생들이 부르는 환송가와 태극기 물결이 시야에 들어오면서 이기고 돌아오라 맹여부대 용사들아를 외치던 여학생들의 환송가에 우리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밤새워 달리던 증기기관차는 새벽녘 부산항 삼부두에 도착했고 우리들을 기다리던 거대한 미군 수송선이 웅장한 자태를 내보이며 수많은 환송인파가 배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15,000톤급 수송선에 1,500여 명의 맹호, 백마, 청룡, 십자성 용사들이 승선이 시작되었습니다. 환송인파와 태극기 물결 속에 3군 의장대의 연주가 부산항 초량 삼부두를 신동했습니다. 맹호는 간다 백마고지 용사들아 이기고 돌아오라 마지막 백고동과 함께 아리랑 아리랑 아나리오가 울려 퍼지자 배전의 병사들의 눈언저리가 붉어왔습니다. 이 얘기는 1980년 5월 20일 김대중 내란 사건으로 밝혀졌던 광주 사태 당시 저를 향해 유신 언론인 죽이겠다고 총을 든 무리들에게 쫓겨서 제가 피신했던 곳이
나주 예비군 대대였습니다. 그 대대에 들어와서 대대 현역병 16명과 함께 부대를 지키면서 부대 장병들이 월남전 이 얘기를 해달라는 소리에 당시에 이 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얘기는 시작하기 전 사항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부대 철조망 경계 근무를 하던 방위병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귀전에 들려왔습니다. 소요 사태의 와중에 부대에 들어온 걸 후회하는 불평들이었습니다. 20대의 한창 젊은이들이 두 끼를 굶고 실탄도 없는 빈총으로 부대 경계 근무를 하는데 그 불평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벽시계가 20일 새벽 1시를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밤으로 꼬박 3끼를 굶게 되는 병사들의 볼멘 소리에 쌀 한 줌 구할 길이 없자 대대장 정소령은 장병들의 볼멘 소리를 잠시나마 잊고 싶다며 제게 월남전 이 얘기를 계속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맹호, 백마, 청룡, 십자성의 1,500여 명을 태운 미군 수송선 골든호는 남진하해를 거쳐 7일간의 항해 끝에 월나무 항구도시 퀴논항에 도착했습니다. 이국 땅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파병 교육 중에 귀담아 들었던 상하의 나라 월나무 역사가 떠올랐습니다. 교육 시간에 배웠던 월남, 마치 우리나라와 일란성 쌍둥이처럼 역사와 문화를 지닌 땅이라는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의 식민 통치를 받았던 역사처럼 이 나라도 50여 년 동안 불란서 식민 통치를 겪었으며 남북으로 초각이 난 채 북쪽은 공산 정권인 호지명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와 너무도 닮은 꼴이었습니다. (6.25) 동란 때 우리 나이 또래의 아이들이 서울 수복과 함께 미군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나눠주던 과자와 껌들을 구걸하던 모습들이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까. 허기진 터에 음식 얘기가 나오자 모두들 입가에 군침이 돌았습니다. 대대장실의 벽시계가 21일 새벽을 알리고 새벽통이 떠오르자 인사계가 아침 끼니 걱정을 했습니다.
60여 명의 식구들이 두 끼와 두 밤을 뜬 눈으로 세운 셈이었습니다. 이때 태대장 정소령은 무전병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무전을 잡아라. 식량 지원이 없으면 부대를 철수하는 방법뿐이다. 무전병의 익숙한 손들림에도 무심한 무전기는 삐삐삐 신호만 들인 채 응답이 없었습니다. 나는 절박한 태대장 정소령에게 말했습니다. 정소령, 인간이 물만 마시고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겠는가? 탄광에 매몰된 광부가 15일 동안 갱 속에 갇혔다가 구조된 광부 얘기도 꺼냈습니다. 우리도 월남에서 작전 중 식수가 떨어져 2, 3일을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때가 있었고, 그럴 때면 스스로 자신들의 소변을 받아서 입을 축이고도 했다네. 우리들은 월남 파병이 국가의 부름이기는 하나 가난과 보릿고개를 면하라는 의미도 함께 있었네. 우리들은 월남 파병이 국가의 부름이긴 하나 가난과 보릿고개를 면하려는 의미도 담겨 있었습니다. 한 푼의 달러라도 고국의 부모 형제에게 보내려고 미군들이 지급하는 시레이션 고기 통조림마저 버려야 했습니다. 66년 10월 미국이 월남전에 보급 지원하는 전투식량 시레이션을 김치 통조림으로 바꿔 주월 한국군에게 보급 지원하라는 색다른 전원통신의 작전 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월남에 도착한 지 한 달 만에 십자성 부대 백군수 사령부로 날아든 작전 명령의 전원통신문은 이해로 낯설었습니다. 군수작전 1호의 통신문은 주월 한국군 사이공우 사령부가 나트랑의 백군수 사령관에게 시달한 전투식량 시레이션을 김치 통조림으로 바꾸고 잉여금을 고국에 보내는 방안을 실시하라는 보급작전 명령서였습니다. 잇따라 2호 통신문은 이 사종 보급품인 정글복과 정구라를 국산화로 조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부대에
하달된 작전 명령은 베트공후 토벌작전이 아닌 보급작전명령 1, 2호가 시달되고 취사반 근무중대 병력과 기동타격대 1개 소대가 완전 무장으로 연병장에 직결하고 방탄복과 수류탄까지 지급받아 출동한 곳이 부대 영내와 인접한 인근 8부 능선의 정글 속 늪지대였습니다. 부대 영내와 인접한 지역에 베트공이 출몰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 터에 지급된 장비 역시 M16 소총으로 개인 장비만 지급되었고 중화기가 없이 작전 지역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구급차가 등장하고 후송 환자가 대신 구급차에 앰뷸런스에 실린 물건은 보급품인 시레이션 상자가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이 시레이션 상자를 내린 후 근무중대장 이상근 대인은 식사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두들 깡통을 열심히 따는데 동작 그만 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어리둥절한 가운데 중대장의 표정을 살피자 추상 같은 불호령이 또 떨어졌습니다. 김병장, 최일병, 통조림 속에 벌레가 득실거린다는 표정으로 손에 든 통조림 깡통을 던져버려라. 우리들은 먹기도 전에 칠면조와 파인애플, 햄 등을 버리라 한다고 어리둥절하며 중대장의 얼굴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중대장의 명령에 농담으로 응수하며 식사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중대장이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소리를 쳤습니다. 식사 중지 명령에 불복하는 병사는 군법 회의에 해부한다. 중대장의 환한 표정에서 농담이 아니라는 걸 느낀 병사들은 고기 덩어리가 들어있는 통조림 깡통을 버려야 했습니다. 이때 대기 중이던 정문부 사진병들이 카메라 샷다를 부지런히 눌러대고 영문도 모른 채 중대장의 명령에 따라 고기 통제를 벌인 병사들은 저마다 수군거렸습니다. 이게 작전이라고. 고국의 전후신문에 광고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풍족하게 지내며 월남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걸 고국의 부모 형제들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작전인가? 항상
재단꾼으로 이름난 취사반의 서일병이 한마디 중얼거렸습니다. 전후신문에 소개하려면 왜 먹기도 전에 버려? 그리고 즐거운 식사 시간에 벌레 씹은 표정은 또 뭐란 말인가? 희한한 작전과 중대장의 식사 끝 명령의 해프닝은 이걸로 끝이 났습니다. 다음날 작전명령 1호 전통문과 함께 정은부 사진병들이 찍어대던 사진과 함께 보정참모, 군수참모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너는 귀관은 2급 비밀 취급자라는 걸 명심하고 이 문서는 1급 비밀이다. 미 군사 고문관에게 사령관님이 브리핑할 내용이다. 그러면서 저에게 차트 제작을 지시했습니다. 나는 혼자 자문자다고 하면서 일급 비밀 취급자라면 죽을 때까지 입을 다물어야지 하며 팔절지 차트판에 미제 지펜을 움켜잡고 부지런히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써내려가는 브리핑 차트에는 수신처 미 국무부와 웨스트모렌 주월 사령관 그리고 군사 고문관에게 보내는 보급물자 국산화 조변의 제안으로 귀국에서 보급되는 전투 식량 시레이션은 동양인의 식성에 맞지 않고 정글복과 정글화는 동양인의 체질에 맞지 않아서 우리 한국군 병사들은 끼니를 굶은 채 귀국이 제공하는 전투복과 장글복과 장거라를 벗어던지고 이렇게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이 사실을 각국 종군 기자들이 취재를 하려는 것을 우리가 보완해 두었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쓰겠느냐 하고 군사 고문관에게 브리핑을 한 것입니다. 브리핑장에 참석한 미 군사 고문관은 이 소리에 펄컥 놀라 노노를 연발하면서 한국군에게 대안을 제시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후 한 달이 지나자 하와이에서 만들어진 김치 통조림이 월남 캄남만의 미군 보급기지에 도착했으며
국산으로 바꾸려던 2차 초변 작전으로 장교들은 미제 고기 통조림을 먹고 사병들은 식초가 다 된 김치를 준다는 불평이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그래도 우리 전우들에게는, 전우들의 원성에는 입을 다물어야만 했습니다. 왜냐고요? 하와이에서 김치 통조림을 조변해 준다니, 이건 우리 국내로 돌려달라는 의미로 이 작전을 만들었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통조림 제조 기술이 전무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미군들이 66년 가을까지 지급했던 미군 시레이션은 한 끼분이 1달러였습니다. 하나로 270원. 따라서 1인 한 달 급식비가 90불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전투수당을 포함해서 받는 56불, 거의 2배 가까운 게 90불이란 게 총액 50만 달러가, 그 거액이 우리나라로 초변화 작전에 현금으로, 달러로 보내지게 된 것입니다. 월남전 이 얘기에 귀를 기울이던 대대장이 내게 냉수 한 컵을 건네주었습니다. 48시간을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21일 새벽을 알리는 통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나주 예비군 대대 60여 명의 장병들은 현역 16명의 방위병 예비군 포함, 그리고 전국 각 부대에서, 군부대에서 휴가차 나왔던 이 지역 출신들 현역 군인 7명이 귀대를 못하고 이 부대로 온 것입니다. 한 주무 쌀이 필요한 우리들에게 식량 보급 지원을 수차례 무전 교신을 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시민군의 무장 차량은 갈수록 불어나고 있는데도 상급 부대인 31사단에서는 나주가 광주로 향하는 전초기지라는 것을 몰라서일까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아니면 서북부인 장성, 담양, 화순 지역과 동부 쪽인 여수, 순천, 고흥, 보성 쪽의 진압이 더 급박해서
나주 지역, 나주 예비군대대의 식량 떨어진 급박한 사정은 몰라서 이렇게 소식이 없는 것인가? 무정교신이 두절된 터라 우리들은 더욱 불안했습니다. 대대를 찾아온 이틀째 오전 8시 대대장실에 일반 전화가 처음으로 울렸습니다. 잽싸게 수화기를 손에 든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주 군청 내무과장의 전화였습니다. 그분은 전화를 받던 내가 대대장으로 알고, 대대장님, 군청 내무과장입니다. 군청 직원들은 모두 철수하고 읍내는 이미 치안부재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숙지실 인근에 숨어서 전화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고향 선배인 내무과장께 나라는 신분을 밝히자 그분은 크게 놀랐습니다. 대대장을 바꿔줄 사이도 없이 나는 식량 지원을 부탁했습니다. 부대의 절박한 사정을 들은 내무과장은 보내줄 인편이 없음을 걱정하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과 함께 전화 통화는 끝이 났습니다. 오늘 점심때까지 식량을 구하지 못하면 60여 명의 장병들은 꼬박 하루를 굶는 셈입니다. 따라서 내무과장의 식량 지원 여부에 따라 부대 사수와 철수를 결정해야 하는 절박한 상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대대장 역시 오늘 새벽 철조망 경계를 하던 예비군과 방위병들의 불평에 이들의 동요와 부대 이탈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빈 총을 움켜쥐고 세끼 식사도 못한 병사들과 부대를 사수한다는 것은 무모한 일일 것 같습니다. 이때 정문 경계를 하던 현역병이 대대장실로 달려와서 희소식을 알려왔습니다. 부대 앞 정문 언덕길에 수레를 끌고 오는 농부를 발견했다는 소식과 함께 부대 쪽을 향해 신호를 보내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내무과장이 보내준 식량이다. 저는 사복으로 갈아입은 예비군 서너 명을 데리고 수레 쪽을 향해 낮은 포복을 하며 뛰어내려갔습니다. 우리는 구세주를 만난 듯이 수레에 실린 혼합곡 포대를 끌어안고
환호성을 치며 곧바로 취사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오랜만에 식사 준비를 하는 병사들의 모습을 바라보던 대대장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초여름의 문턱에 선 올해 계절 탓인지 이틀 만에 시래기국에 식사를 하고 나니 졸음이 찾아왔습니다. 이때 고함을 치며 무전병이 취사장 쪽으로 뛰어왔습니다. 대대장님, 무전이 잡혔습니다. 무전기를 건네받은 정소령은 여기는 갈매기, 여기는 갈매기 6호다. 긴급 식량 지원 바란다. 그는 급한 나머지 송수신기 수신 버튼을 누른 채 수없이 대포를 했습니다. 수차례 반복되는 식량 지원 요청에 알았다 오바 라는 한마디로 교신은 성공한 셈이 되었습니다. 군청 내문과장에 보내준 혼합곡 6가마와 연대와의 무전교신이 이루어지자 분위기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철조망에 빈 총을 들고 경계 근무를 하던 예비군들이 내 고향 내 고장은 우리 손으로 라는 향토 예비군 노랫가락을 힘차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21일 오후 4시 갑자기 부대 앞 폭도드르 진지에서 총성이 요란하더니 부대 상공에서 헬기 한 대가 부대 쪽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폭도들이 쏘아대는 총알을 피하느라고 높이 고공 비행으로 부대 쪽을 향해 접근해 왔습니다. 500여 평 남짓한 연병장 상공에 이르더니 더 높이 고공을 선회하면서 부대 앞에서 쏘아대는 총격으로 착륙을 못한 채 계속 공중을 선회만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즉시 내무반으로 달려가서 하얀 이불 시트를 가져와 헬기를 향해 마구 시트를 흔들며 신호를 보내줬습니다. 착륙 안전지대의 표시로. 잠깐의 시간이 흐르자 헬기는 서서히 연병장을 향해 내려왔습니다. 연병장은 500여 평 남짓한 작은 공간입니다. 헬기에 탑승한 2명의 병사가 실어온 보급품을 내리는 사이에 대대장과 내가 헬기 쪽으로 다가서니 소령 계급장을 단 조종사가
조종관을 찾고 있었습니다. 헬기에서는 M60 기관총과 실탄 상자 6개를 내려놓고 이륙을 서두르는 요란한 엔진음을 내면서 주변에 흙먼지를 날려 시야를 가렸습니다. 나는 대뜸 이륙 준비를 서두는 조종석의 소령에게 이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조종사는 한마디 대꾸도 없이 이륙을 서둘고만 있었습니다. 나는 내 자신도 모르게 조종관을 잡고 있던 소령을 향해, 조종사를 향해 빈 칼빈 소총을 겨누며 소리쳤습니다. 식량을 내려놓아라. 식량이 필요하다. 왜 중화기 무기만 내리고 식량 공수는 안 하는 것이냐. 칼빈 소총을 들이대며 고함을 지르자 그는 떨리는 음성으로 본인은 육군 항공대 소속으로 나주태대 중화기 수송 명령만 받았을 따름이라며 총구를 의식하고 낮은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계급장도 없는 군복 차림의 내 모습을 보고 아마 특수부대나 자신보다 상급자로 착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식량 대신 중화기만 내려놓은 채 이륙을 서두르는 항공대 소속 조종사에게 잠시 화풀이를 했던 나는 사과의 뜻으로 그의 안전 이륙을 위해 양팔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헬기를 보내고 대대장실에 들어서니 벽시계가 오후 5시를 알리고 있었습니다. 나는